한국계 혈통을 지닌 코리 존슨 시의원이 28일 시의회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휴일인 28일 새벽, 미국 전역에서 잇따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에 직면한 뉴욕과 뉴저지 한인 이민자가 14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앞으로 차량 번호판 스캔만으로 불법 이민자와 범죄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9일부터 2017년도 개인소득세 보고를 우편 또는 전자보고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한국계 혈통을 지닌 코리 존슨 시의원이 28일 시의회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이날 맨해튼에 있는 뉴욕 주립대 FIT 해프트 극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의 인도로 취임 선서를 한 뒤 그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독립적인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뉴욕시는 서민주택 정책을 비롯해 홈리스 쉘터, 교육, 보건, 노인복지 등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시의장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존슨은 한국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존슨 시의장은 지난 2015년 시청에서 열린 한인의 날 선포식에서 나의 할머니는 한국인이다. 나는 한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자란 존슨 의원은 2013년 크리스틴 퀸 전 시의장의 뒤를 이어 3선거구에 출마해 86%의 높은 지지율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지난주 미국 켄터키주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휴일인 28일 새벽에도 미국 전역에서 잇따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날 오전 3시경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의 50마일 외곽에 있는 셀프 세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0대 남녀 4명은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총격범 티모시 스미스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또 다른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몇 분에 걸쳐 30여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세차장은 24시간 운영되지만 사건 당시에는 종업원이 없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도 이날 새벽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조지아주의 뉴피치트리 도로에서는 경찰의 총격으로 운전사 1명이 숨졌습니다. 또한 전날 저녁에는 로스앤젤레스 남부 지역에서 총격으로 5명이 부상당했으며 경찰은 갱단 조직원들과 연계된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에 직면한 뉴욕과 뉴저지 한인 이민자가 14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136명이 추방의 위기에 있으며 또 2018년 회계 연도 들어 미국 전국에서 추방이 확정된 한인도 이미 2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밝힌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 1사분기 말 기준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1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뉴저지주가 81건으로 뉴욕주 55건보다 26건 많았습니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뉴욕과 뉴저지 한인 이민자 수치는 지난 10여 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2012년 33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체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총 688명으로 캘리포니아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2018년 회계연도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추방 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58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1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 허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방 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27명으로 주별 한인 추방 판결자 수는 뉴욕이 2명, 뉴저지 4명 등이었으며 캘리포니아 7명을 기록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의혹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시티의 유명 레스토랑 워터스에지의 하렌드라싱 대표는 지난 2016년 에드맹가노 전 나소 카운티장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시장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던 2010년 친지둥과 함께 33,000달러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 같은 지원은 2013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2014년 시 관계자에게 워터스에지의 리스갱신을 원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드블라지오 시장 측은 싱의 로비스트 등 싱 측과 담당시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주선 리스갱신 등을 논의했다는 것과 이후 뉴욕시로부터 싱은 모종의 충분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싱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며 혐의를 줄이고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앞으로 차량 번호판 스캔만으로 불법 이민자와 범죄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은 최근 전국 차량 번호판 인식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버질런트 솔루션과 계약을 맺고 새로운 범법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IC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는 미 전국의 자동차 견인업체 등으로부터 입수한 20억 개의 차량 번호판들의 정보들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찰 순찰차를 통해 찍은 사진들은 물론 찍힌 날짜와 시간, 자동차 위치 정보 등이 담긴 차량 번호판 사진이 1억 장씩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IC는 차량 번호판만 스캔만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동차 번호판 기록 열람과 함께 실시간 위치 추적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더구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특정 자동차 번호판의 지난 5년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와 함께 차량이 자주 목격 또는 주차된 곳을 파악해 지인 또는 조력자들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IC 측은 이를 통해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과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잠적해버린 수배자나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도 체포해 추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시민자유연맹 등 인권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산유국들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를 넘나들며 강세를 보이는 사이 미국이 셰일 오일 생산을 늘리며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8일 뉴욕타임즈지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1,040만 배럴까지 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러시아의 뒤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산유국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현재 추세라면 올해 미국의 하루 생산량이 1,030만 배럴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1970년 이후 거의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미국 업계의 총 생산량은 하루 930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또 EIA는 미국의 셰일 오일 수출량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회원국을 넘어서는 하루 20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페크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감산 합의 연장으로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사이 미국 셰일 원유업자들이 일제히 시추량을 늘린 것이 전체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지난 3년간 원유값 하락으로 셰일 오일 값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자 대거 파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연안 시추를 허용한 것도 이런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미국이 이란 생산량 증가와 유가 상승에 힘입어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 회원국이 주도하는 원유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지는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오페크 주도 감산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인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의 부상은 기존 산유국들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피크 에너지의 해럴드 조던 부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유가 약세로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에 흥분되고 바로 대응할 것이다며 시추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양준호입니다. 뉴욕 시내 모든 교량과 터널에 현금 톨부스가 사라진 이후 차량들이 교량과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 대폭 빨라지고 사고율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MTA 관할 교량과 터널의 현금 톨부스를 전면 철거한 뒤 차량들이 교량과 터널을 지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종전과 비교해 3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교량과 차량 부근에서 발생하는 차량들 간 충돌 사고도 무려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현금 톨부스가 철거된 교량과 터널에서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에 부착된 이지패스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면서 통과 차량들은 보다 빠르게 교량과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배 배달원을 가장한 절도 행각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최근 브롱스 우드스탁 소재 아파트에서 2명의 남성이 택배 배달원이라고 속인 후 주택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가족들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5,500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강도 2명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에게 택배로 속이기 위한 박스를 들고 있도록 한 다음 집주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부로 들어가 60대 집주인을 포함해 8명을 총으로 위협한 후 돈과 귀중품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퀸즈 아스토리아의 한 주택에 택배기사를 가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쳐 집주인의 다리에 총을 쏘고 달아나는 등 우체부나 택배기사 가장 강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택배 배달원들이 올 경우 무턱대고 문을 열어주지 말고 신분을 충분히 확인한 후 문을 열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미투 바람이 불었습니다. 팝스타들은 흰 장미와 함께 미투 연대에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배우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 바람이 올해 그래미상 시상식에까지 휘몰아쳤습니다. 성폭력 저항의 의미로 지난 7일 열린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레드카펫을 온통 검은 드레스 물결로 뒤덮었던 스타들은 28일 뉴욕에서 열린 미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그래미 시상식을 이번엔 흰 장미로 장식했습니다. 흰 장미는 최근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성폭력 공동대응단체 타임스 업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입니다. 할리우드 연예 매체 피플에 따르면 보이시즈 인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체가 음악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흰 장미 차림의 참가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흰 장미는 역사적으로 희망과 평화, 동정심, 저항을 상징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남녀를 불문하고 수십 명의 팝스타가 가슴에 흰 장미를 달거나 손에 들고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파격 의상을 선보여왔던 레이디 가가는 올해 검은색 드레스 차림에 가슴에 흰 장미를 꽂았습니다. 풍성하게 퍼진 치마에 레이스 톱과 레깅스를 입었습니다. 시상식 진행을 맡은 제임스 코든도 턱시도 차림에 흰 장미를 더했고 앨런 휴스는 옷깃에 흰 장미 2송이를 달고 나와 난 여성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레드카펫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도 반성폭력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캐샤는 흰색 수트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프레잉을 노래했습니다. 캐샤는 그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전 프로듀서인 닥터 루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결과적으로
패했습니다. 수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지난해 복귀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한 열창이 끝나고 동료들은 서로를 안아 위로했으며 객석에서도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가수 겸 배우 자넬 모네는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에게 타임스 업이라는 두 단어를 제안한다며 헐리우드나 워싱턴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음악계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연방국세청은 29일부터 2017년도 개인소득세 보고를 우편 또는 전자보고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입니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세금보고 접수 후 21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세금 환급과 추가 부양자녀 세금 공제 등의 환급 처리는 IRS 내 시스템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관계로 내달 중순부터 처리가 시작, 환급 수령은 내달 27일부터 가능합니다. IRS는 전자보고를 통해 환급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세금 보고 및 환급 방법이라며 전자보고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명문고등학교인 스타이븐스 고교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2년 6월 리전트 시험 도중 학생 100여 명이 가담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당시 교장이 해임되는 등 불명예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컨닝으로 불리는 부정행위는 1월 2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운전자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13세 소년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와 그를 고용한 회사에 보다 강경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8세의 필립 몬폴레토 씨입니다. 몬폴레토 씨는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45분경 트럭에 오일을 싣고 달리다 브루클린 제퍼스 애비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대 소년 케빈 플로레스를 치었습니다. 플로레스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고용한 회사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면허정지 운전자의 운전을 막을 수만 있었다면 플로레스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보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 그리고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납 중독 증세로 숨진 4살 여아의 부모가 5,70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브롱스에 사는 주부 티에사 존스 씨는 지난해 4살 딸이 사망한 후 부검을 실시한 결과 혈액 속에 납 중독 증세를 보여주는 높은 수치의 납 성분이 검출되자 뉴욕시 주택 당국을 고소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공판에서 브롱스 매심원들은 4살짜리가 납 중독 증세를 보인 것은 시당국이 아파트 페인트의 납 성분 검사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시 주택당국 책임자인 숄라 올라토에가 허위 납 성분 검사 증명서를 수천 장 발부한 것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약 4,300여 명의 성범죄자의 신원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 80여 명의 성범죄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정된 메간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평생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들은 매 90일마다 혹은 1년에 한 차례씩 경찰에 현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사를 할 경우 10일 전에 새 주소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타주에서 뉴저지로 이사하는 성범죄자들도 10일 이내에 경찰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성범죄자들은 이 같은 신고 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슈퍼스텀이었던 샌디로 집을 잃고 홈리스로 살던 뉴저지의 한 주민이 어렵게 집을 복구했지만 화재로 집을 다시 잃었습니다. 뉴저지 하이랜드에 사는 62세의 토니 카이자는 2012년 샌디 폭풍으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홈리스로 지내면서 집을 겨우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오후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집이 다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는 현재 친구와 이웃들이 마련해준 호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토니는 집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며 눈물 지었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 있던 카이자의 여자친구와 고양이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퀸즈의 30대 한인 남성이 애인과 애인의 친구를 가위로 찌르고 신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조모 씨는 지난 21일 문자 메시지로 당장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실제 30분가량 후 조 씨는 당시 김 씨와 김 씨의 친구 박모 씨가 함께 있던 퀸즈의 김 씨 부모님 집을 찾았고 김 씨에게 박 씨를 먼저 죽인 후 너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 씨는 그 후 박 씨에게 올라타 신발로 때리고 얼굴을 폭행했는가 하면 머리와 얼굴을 가위로 찔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조 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개를 운영하다 돌연 잠적해 개파동을 일으킨 김천선 씨의 개인 파산 신청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씨의 파산 신청 이의 신청 기한 마감일인 26일 펠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최모 씨가 김 씨에게 빌려준 15,000달러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파산 신청은 법원이 최 씨의 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되게 됐습니다. 병원 직원 탈의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동료 직원들의 사생활을 훔쳐본 20대 한인 남성 간호사가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오세고 쿠퍼타운 경찰서에 따르면 바센 메디컬 센터에 근무 중인 한인 남성 이모 씨는 직원 전용 공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탈의실 등 직원 전용 공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행위를 훔쳐봤습니다. 이 씨는 D급 중범죄 등 24개 혐의로 기소돼 20만 달러의 보석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지난 1월 2일에서 18일 잘못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과태료는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폭설로 인해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이 11차례나 유예됐음에도 일부 단속원들이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됐는데 지금 셧다운 된 게 원인을 좀 설명해 주세요. 셧다운, 문 닫는 겁니다. 네. 정부가 그 일을 할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 예산안, 그게 정해진 날짜에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 돈 안 주니까 일을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는 건데요. 뭐 불편한 건 시민들만 불편하죠. 사실은 거의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네. 막판에 그 지난 18일 날 저녁까지 이게 데드라인인데 거의 그 막판에 합의가 되는가 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간 이제 이 민주당 쪽 의원들이 있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서로, 왜냐하면은 양당 다 정부 문을 닫으면 시민들만 불편하니까 이 전체가 다 정치인들 책임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은 거죠, 정치인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앉아서 거의 합의를 해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또 특유의 막말이 나온 거예요. 히든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상원 중에서 가장 신사고 리더십이 출중하고 그 다음에 없고 약한 사람들 사정을 잘 듣고 하는 아주 품격 있는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일리노이 출신의 딕 더빈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나섰던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의 이제 책임자 중에 하나로 갔습니다. 뉴욕 출신의 찰 슈머하고 같이 앉았는데 그래서 거의 얘기되는데 그 이민 관련한 문제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막말이 이런 게 나왔어요. 야, 왜 그 미국에서 이민자들로 막 들어오면 우리가 1서부터 100까지 도와줄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유럽에 이렇게 발달된 나라에서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이민자들이 왜 안 오고 그야말로 이 뭐 거지 소굴 같은 네. 헤이리 같은 걸 지칭하면서요. 그런 거지 소굴 같은데 그게 점잖게 표현해서 거지 소굴이죠. 우리 막말로 하면
무슨 똥통 뭐 그런 겁니다. 네. 이게 방송용어로 적당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거의.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의원이 대통령 입에서 저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그리고 맞는 말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보좌관들한테 이 의원이 너무 어둡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언론에 막 나오니까 우리끼리 한 얘기를 밖에 나가서 했다고 화가 나고 긴장이 조성되니까 네. 서로 딜이 안 되고 이거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셧다운이 됐죠. 사실은 숨겨진 얘기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정부가 문을 닫으면 시민들만 어렵고 정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사실 쟁점은 민주당은 주로 대도시 지역의 지지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아주 시골에 이민자들이 전혀 없는 곳에 백인 중하층들로부터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네. 서로 자기 지지 세력을 위해서 그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 법안 같은 거, 다카 같은 거는 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는 현안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 공약을 했던 네. 이런 뭐 멕시코 국경을 세우고 이민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점점 없애가는데 어린아이들 그 인슈런스 제공하는 것도 자르려 그러고 이런 게 합의가 안 되고 부딪혀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쟁점 때문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3일 만에 임시로 통과됐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지금 거버먼트가 일하는 거는 임시 방편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합의 가능성은 좀 있는 건가요? 그 임시 방편 2월 8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좀 어떻게 합의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사실 비상식적으로 이 예산 법안 통과되는 걸 막는 거는 트럼프 리더십입니다.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놓고 갑자기 미국에 내일 모레 내년엔 가겠다고 해서 이미 된 법안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네. 이런 현실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 국경 예산안 같은 데에는 이렇게 예산안 법안에 그 작은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 밑에 서로 통과시킬 현안들을 막 또 어태치를 시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너무 작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절충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예산안이 제 시간에 통과되지 않으면은 첫 번째 책임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민주당하고 서로 니고세이시 잘 돼가지고서 2월 8일까지가 임시 예산안인데요. 네. 그때까지 합의가 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게 이제 이 시간까지의 워싱턴에 있는 이제 그 소식통들의 뉴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연방의 합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이게 지난 24일 날이요. 대통령이 여태까지 민주당의 현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던 것 중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다카입니다. 예. 다카 그건 뭐냐 하면은 미성년자 때 미국에 와가지고 성년자가 돼가지고 시민권을 못 받고 서류 미비자가 된 사람들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걸 미국 시민 주자 구제하자 이게 이제 다카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존의 공화당도 동의하지 않던 건데 이 예산안을 잘 합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24일 날 발표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네. 다카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다. 10년, 12년 안에 그런 걸 언급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데에 많은 그 여지를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합의가 되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지금 서로 합의가 된 걸로 좀 추측해.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2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